맘이 맘대로 안 돼. 내 심장 소린 점점 빨라져. 말이 맘대로 안 돼. 내 맘을 따라잡을 수 없어. Baby, baby, 네 눈을 볼 때는 맘이 시공의 벽을 넘어. 널 내 품에 안고 지난 눈을 뗄 수가 없죠. 꿈에서도 펼치게 밤새 설레설레 잠도 못 들게 눈을 감아도 영원해주게. 참 얄미워. 오늘 같은 날 마주쳐. 이게 뭐야. 머리는 엉망인데다 상태가 말이 아니야. 모른 척 지나가죠.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 뒤 헤엄치듯 멀어지는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어쩐지 오늘 알람이 안 울려. 아무거나 막 입었고 지각이야. 아래로 몸을 낮추고 숨을 꼭 참아봤지만 아이쿠 들켜나봐.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 뒤 헤엄치듯 멀어지는 너. 동물보라를 일으켜. 친구들 안녕. 짠! 일단 저희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 과제전 MC를 맡은 보슬 지혜입니다.
아이고 선배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유,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얼굴 못 보는 동안 잘 지냈나요? 네, 그럼요. 학교 올 날만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답니다. 선배님도 잘 지내고 계셨죠? 아,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제전을 유튜브로 진행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쵸?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잘 지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번 과제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업돼서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요. 그쵸, 보슬씨? 그럼요. 라이브로 과제전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학과와 학번 이름을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 열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슬씨, 과제전의 첫 막을 열어줄 영상,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네, 바로 3학년 선배님들의 다큐멘터리 영상인데요. 아, 다큐멘터리 하면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죠. 이번 다큐멘터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SNS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저희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과제전 온! 텅 빈 학교와 텅 빈 거리.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학생들이 가득했던 학교도 북적거렸던 식당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대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문을 닫은 많은 상가들, 그리고 고요한 길거리. 그 속에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린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식 씨의 하루를 만나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이었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제가 원래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님도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알바를 쓰시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알바하던 것도 잘리고, 네,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작년 여름 때부터 했었어요. 그때부터 거의 생활비 자체를 그 알바비로 충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좀 구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잘려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이걸 충당해야 할지 좀 많이 고민이 되네요. 솔직히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은 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적막한 대학가.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출입이 자제되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유진 씨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크고, 또 제 학과 특성상 실습이 엄청 많고 중요한 학과인데 아무래도 대면 강의가 안 되고 비대면 강의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나 팀 과제 같은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렇게 돼버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의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다른 수업보다 출석률이 높게 되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그 수업의 결과물을 보시려고 과제물을 또 내세요.
그러면 한 과목당 한 개씩 과제만 해도 일주일에 3개에서 4개의 과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과제의 양이 많기도 하고 그게 좀 힘들어요. 코로나19 이후 운영되고 있지 않은 여가시설이나 체육관.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생들은 어떤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나 씨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딜 가도 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제 취미생활도 없어지고 제 일상생활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너무 무료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힘든 상황에도 우식 씨는 성적 관리를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공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알바를 그만두게 돼가지고 생활비나 이제 용돈 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장학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제 마치고 지금 이제 전공 공부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거 봉사하는 거예요. 뜨개질 봉사라고 제가 봉사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뭐 있을까 찾아보다가 SNS에서 뜨개질 봉사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틈날 때마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재밌기도 하고 봉사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무력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나름 저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 지역병원 같은 시각, 유진 씨도 과제나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니? 야, 진짜 이번에 답답하지 않냐? 진짜 답답해 죽겠어. 너 과제 어떻게 하고 있어? 그니까. 이거요? 지금 친구랑 영상통화하면서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그냥 근황도 서로 공유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나 씨는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저 지금 홈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헬스장도 다 문 닫았고 열었어도 위험하잖아요.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서. 그래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시작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 도서관 어플인데요. 이걸로 책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북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새롭게 찾은 취미생활인데 요새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름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일 아니면은 집에서 잘 안 나가고 집에서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아까도 알차게 보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친구들하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이제 화상 전화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지 바이러스 확산이 방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유로운 시간이 생긴 만큼 새로운 취미에 지금 요즘 도전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홈 트레이닝도 하고 이북도 보고 베이킹 뭐 이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저의 그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은 것 같아서 지금 요즘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후에 정말 많은 삶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는 거를 꼭 잘 실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처럼 친구들하고 만나서 회의하거나 같이 과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상의 소중함이랄까? 그런 게 지금은 조금 그립고 그래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취미생활도 좋고 하지만 친구들 못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지금도 어디서든 코로나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신경 쓰고 예방수칙 지키면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을 대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저처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오랜 시간 동안 집 밖으로 못 나가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개강해서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우리 모두들 힘냅시다. 화이팅! 많은 대학생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고 계시지만 같이 함께 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서 꼭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저희 재학생들보다는 지금 새내기들한테 말해주고 싶은데요. 원래 대학 오면 MT나 술자리, 회식 뭐 이런 거 다들 기대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할 것 같은데 저희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 종식되기 전까지 다 이제 다들 집에서 있으시고 나중에 저희 조만간 학교에서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많은 대학생이 다시 웃음을 되찾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오늘 저희는 5명의 인스타그램 실제 사용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해요. 네, 해요. 스토리 올리는데 한 하루에 5개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때그때 다른데 많으면 하루에 10개 이상도 올려본 것 같아요.
2014년 12월 기준 인스타그램 전 세계 월간 활동자 수는 3억 명을 돌파하였고 2018년 기준으로는 약 10억 명에 달합니다. 10억 명이라는 활동자 수답게 우리 주위에도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할까요? 친구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만 보아도 오늘은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났으며 그리고 어디를 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일상도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습관처럼 올리는 것 같아요. 제 일상도 공유하고 약간 관심도 받으려고. 네, 있죠. 애들이 여행 간 거 올릴 때도 부럽고 그냥 뭐 시험 합격하거나 자격증 같은 거 땄을 때 그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여행 간 거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하고 좀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런 거 보면 좀 우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조만간 될 것 같은 느낌? 저요? 아니요, 전 중독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SNS요? 네네네. 좋아, 나 사진 찍어줘. 아 잠깐만요. 네. SNS. 아 왜 이렇게 안 찍히지? 좋아요? 아 어제만큼 좀 찍혔으면 좋겠는데. 네.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3개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소주 한잔 하면서 한 잔 마실 때마다 하나씩 했으니까 어제는 한 300개 정도 약 올렸고요. 스토리 하루에 한 3-4개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제가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혹시 죄송한데 저한테 관심 주시는데 저 좋아하시나요 혹시? 일단 스토리는 저의 팔로워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그런 보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딱히 부러웠던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어제도 보고 방금 이 촬영 전에도 보고 왔는데 돈 많은 사람들, 이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스토리 보면서 진짜 부럽더라고요. 요즘 들어 느끼고 있어요. 저도 인스타 스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광고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협찬에 대해서는 약간 저처럼 약간 셀럽들만 받는 거로 생각하고 제가 받고 싶은 건 약간 미용 관련된 약간 팩? 향수? 약간 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요? 중독은 아니죠. 저는 중독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취미생활로만 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저보다 더한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는 막 인스타그램으로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사귀면서 아마 결혼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는 괜찮아요. 저요? 저는 사람이 밥 하루에 3끼씩 먹는다고 중독 아닌 것처럼 저도 약간 하루에 스토리 3개씩 올리는데 중독이라고는 저는 모르겠네요. 나조차도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나와 나의 친구들을 비롯해 20대들이 관가하지 못했던 것들. 인스타 스토리병, 그리고 인스타충이라는 신조어들이 괜히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SNS 속 보여주기식 모습들이 과연 진짜 나의 모습일까요? 중국에서 확산하는 이른바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발생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처음 확진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확산성으로 인해 전국의 대학교는 온라인 강의가 시행되었고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학교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꾼 건 온라인 강의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 건물들은 잠겨 있고 열려있는 건물을 들어가기까지는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학교에 오는 것 같나요? 명단을 보게 되면은 한 2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출입을 하신 것 같고요. 논산 캠퍼스만 해도 학관 자체가 한 7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 하루 정도 이제 인원을 생각해 보면 대략 300명에서 400명 내외 출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들이 현재 시기와 대비되어 사회는 더욱더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예년보다 조금 느린 봄을 기다리며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노력으로 많지는 않지만 학교를 찾은 학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어디 가던 길이세요? 봉사활동 증명서 끈으로 명국도서관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요즘 같은 학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착잡하죠. 원래 이제 5월 달이면 또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또 따뜻해져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잃고 있는 것 같고 대학교 생활이 좀 많이 좀 착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좀 대학교 라이프를 좀 잘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을 걷거나 축구를 즐기던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텅 빈 운동장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여러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발이 되어주는 통학버스와 항상 북적이던 대기실도 지금은 학생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창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 5월이지만 학생들은 언제부터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힘들었을 대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굳게 닫혀있던 시설들을 서서히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이 다시 개봉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원래 편리하게 잘 이용했던 시설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휴가 냈다가 다시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기쁜 것 같고 아직 학교에 안 연 시설들도 어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현재는 확산이 잠시 주춤하는 듯하나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중요한 노력으로 지금 우리 학교에도 따뜻한 봄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아휴,
제가 만든 영상을 보려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어떠셨나요, 보슬씨? 말해 뭐합니까? 선배님들께서 만드신 영상을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뭘 또 그렇게까지. 보슬씨, 부끄러우니까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다음 영상을 보려고 하니 작년에 있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하는데요. 무슨 영상이길래 추억이 새록새록 돋죠? 바로 1학년 때 모두가 해왔던 과제죠. 바로 뉴스 제작입니다. 와, 완전 추억의 과제인데요? 다 같이 장비 들고 나가서 학교 앞에서 촬영했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쵸? 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제작할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 문제, 농촌 학교 등을 주제로 뉴스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저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죠? 저희 다 같이 추억을 되살리며 영상 한번 보러 가실까요? 과제전 온! 여기는 안양시에 있는 한 짜장면 집입니다. 약 30년간 짜장면집을 운영해오고 있는 이씨. 이씨는 2020년 2월 1일 새로운 가게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사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많이 줄었죠. 코로나로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대책을 하나 내놨는데 이게 정말 우리들 위한 대책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게를 새로 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대책이 작년 매출과 비교해서 지금 내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감소한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원 자체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막막합니다. 정부 대책 속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곳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얼른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길 바라면서 DCF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받기에 적합한 힐링 명소이자 한국관광명소가 5월에 꼭 가봐야 할 장소로 선정한 대전 개족산 황토길을 소개합니다. 장동산림 욕장 입구를 지나 걸으면 황토길 코스의 출발점이 보입니다. 황토길 코스는 14.5km의 짧지 않은 거리이다 보니 곳곳에 벤치와 평상을 두어 등산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황토길이 조성된 계기가 적힌 개족산 황토길 이야기를 전시해 놓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옆쪽에는 황토길 공식 포즈를 안내하는 사진과 포토존이 있어 누구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매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퀄리티의 힐링을 선사해주던 개족산 맨발축제는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4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체험을 연기하고 황토길의 상징과도 같았던 맨발 마라톤 대회를 취소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얘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에 왔을 때보다 좀 체험권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미세먼지 걱정 없이 잘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경사 없이 완만해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분들께는 대전 개족산 황토길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생활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집안에서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방구석 챌린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방구석 챌린지에
여자 골프 박인비 선수도 방구석 챌린지에 동참하였습니다. 장인은 역시 도구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물병을 맞추는 주방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구석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여자 골프 선수 박인비 선수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방구석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휴지를 리프팅하는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려 방구석 챌린지에 동참하겠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의 영상입니다. 야구팀인 한화 이글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직접 관람을 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서 육성 응원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팬들이 집에서 육성 응원을 하는 모습을 SNS에 업로드하면 그 음원들은 실제 경기에서 음원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첨된 이들에게는 치킨 세트를 시간에 맞춰 배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비누칠 후 20초 동안 손 씻기, 위생 수칙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방구석 챌린지는 다양한 종류의 챌린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박순원 채널의 박순원입니다. 2009년 10월 개장한 서설 호수공원은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옛 신월정수장을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물과 재생을 테마로 한 친환경 공원입니다. 강서 지역은 비행기가 소음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를 유쾌한 발상으로 풀어낸 소리분수는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의 소음을 감지해 81데시벨 이상이면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는 유쾌한 발상을 담아냈습니다.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많은 학교들이 인구수가 줄면서 폐교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2019년 1월 1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폐교된 학교의 수는 무려 44개교라고 합니다. 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평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들려야 하는 이곳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1955년도에 개교하여 학생 수가 많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교생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원래라면 통폐합 정책으로 폐교되어야 마땅한 학생 수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몇 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폐교됐으면 좋겠지. 이렇게 매일 얘기 나오면서 버티는 거는 애들한테도 스트레스지, 스트레스. 아휴, 8명밖에 없어도 남아있는 애들이라도 졸업시켜야지 않겠나? 아니, 그 애들은 어디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에 아이들은 매일 폐교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폐교와 개교 사이에서 갈피가 잡히지 않아 주민들과 학부모들 모두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이번에 입학하는데 폐교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수서양단.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라는 뜻으로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망설임보다는 확실한 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서혜진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77-2008학번 김민철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사람들은 왜 태도를 좋아할까?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몬스터 헌터, 줄여서 모너는 무슨 게임일까요? 모너는 플레이어가 한 명의 헌터가 되어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퀘스트의 주된 목표는 대부분 인간보다 거대하고 강한 몬스터들의 사냥 및 포획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장점 중 하나를 집어서 말하면 따로 무기에 제약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너는 무려 14가지의 무기를 제약 없이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대검, 태도, 한손검, 쌍검, 해머, 수레피리, 랜스, 건랜스, 슬래시엑스, 차지엑스, 조충곤, 나이트보건, 헤비보건, 활,
그 중에서 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도의 외형은 얇고 길어 예리하게 생긴 칼입니다. 그렇다면 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태도의 5가지 장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도의 장점 하나, 넓은 공격 범위. 태도는 공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몬스터와 축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공격을 적중시키기 쉽습니다. 기인배기 연계의 경우 범위도 넓지만 중간중간 축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태도의 장점 둘, 빠른 공격 속도. 태도는 공격의 속도가 빠르고 공격의 흐름이 부드러운 무기이기 때문에 한두 방이 빗나가더라도 딜로스가 크지 않은 편이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이 점은 후딜 도중 간파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합쳐져 태도의 안정적인 DPS를 책임집니다. 태도의 장점 셋, 쉬운 세팅 난이도. 태도는 다른 무기들에 비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스킬이 비교적 적습니다. 약점 특효, 간파, 슈퍼회심, 공격 등의 기본적인 공격 스킬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생존 관련 스킬을 챙기기 용이하기 때문에 레어도 높은 고급 장식주를 다수 요구하는 경우가 적어 세팅 맞추기가 쉬운 편입니다. 심지어 이런 생존 스킬마저도 간파백이라는 강력한 생존기의 존재로 인해서 쓰이지 않을 정도고요. 다른 무기들은 생존이나 유틸 관련 스킬을 한두 개 이상 꼭 사용하지만 태도는 생존기 없이 딜 관련 스킬로만 채워도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세팅 자유도가 높습니다. 태도의 장점 넷, 순간적인 극딜. 태도의 메인 딜링기인 투국제기의 빨간색 코팅대의 모션 배율은 1타당 25, 총합치는 무려 175로 그 쌍검의 나무의 모션 배율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쌍검은 스태미나가 받쳐주는 한 무한대로 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DPS나 총합딜은 쌍검의 우위이지만 타점 집중 능력이 나무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또한 아이스본 추가 액션인 안자발톱 기인배기의 데미지도 상당히 강한데 빨간색 코팅의 데미지는 39 플러스 86으로 투국깨기의 다다니트의 5타분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국깨기보단 약해도 리스크가 매우 적고 거의 축발 수준의 기술인 건 생각해보면 투국깨기와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개의 메인 딜링 기술은 간파배기와 함께 태도가 강한 무기의 승리권에 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태도의 장점 5, 쉬운 입문 난이도. 공격 방식이 직관적이고 생존과 딜링의 밸런스도 잘 맞춰져 있는 데다가 모션들이 멋져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간파백이라는 최상급의 생존기, 넓은 공격 범위와 빠른 공격 속도라는 장점들이 시너지를 만들어 유효타를 내기 쉽습니다. 고수 수준으로 숙달하기 쉬운 편은 아니지만 특성상 1인분을 하기 쉬운 무기이고 이를 증명하듯 수많은 무기들의 인기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태도는 항상 독보적인 차이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쓰는 유저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태도를 쓰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뽑자면 간파, 빠른 회피, 유동성, 아님 간지? 간지죠. 간지 하나 때문에 울고 죽고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죠. 태도 정말 잘 쓰는 사람은 쉬지 않고 몹을 패더라고요. 간지. 태도를 쓰는 이유는 다른 무기들과 다르게 회피기가 있고 회피 판정도 길다는 것. 기인발도 뽕맛이 오짐. 다른 무기는 회피가 극악이라 저는 특납 좋아함. 안자발도 기인배기가 레알 뽕맛 오짐. 솔직히 딴 무기도 다 쓰지만 굳이 태도가 편한 이유는 그거죠. 모션 호질이 짧아서. 기인배기 3정도만 조심하면 항상 반격이든 구르기든 하기 편하니까. 네, 이렇게 태도 유저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유저들은 간지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태도라는 무기는 정말 멋진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별명의 주인공 무기겠습니까?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너는 무엇을 하는 게임인가? 사냥 및 포획하여 무기와 장비를 만들어 더 강한 몬스터를 사냥한다. 모넌이라는 게임의 장점은 따로 무기에 제약이 걸리지 않는다. 무기의 종류는 무려 14가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태도를 좋아하는가? 간지, 높은 생존기, 빠른 공격 속도, 순간적인 극딜, 쉬지 않고 때리는 부드러운 공격의 흐름. 태도의 장점은 넓은 공격 범위, 빠른 공격 속도, 쉬운 세팅 난이도와 쉬운 입문 난이도, 순간적인 극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에 관한 건 영상 설명에 써놓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김수정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진 지 벌써 4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에 휴업령을 내리고 코로나 검사 비용 및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확진자 수를 공개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천지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 감염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태원 클럽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이 재확산되었습니다. 이렇듯 감염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시간으로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고 있고 국민도 지침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 2m 건강거리두기, 손소독 및 환기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탈리아 바티칸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로 인해 홀로 성당에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으로 가톨릭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달고나 커피가 유행해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달고나 커피를 만들며 단란한 사회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는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놀이와 영상 매체들로 잠깐이나마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코로나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김수정이었습니다. 2020년 초중고등학교는 3번에 걸친 개학 연기 끝에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4학년을 선두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각 교육청마다 온라인 개학 방식이 다르고 서버 불안정으로 한때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5월 13일부터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하는 순차적 개학은 이태원 클럽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일정이 일주일 동안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4차 등교 개학이 진행되어 전 학년이 등교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교를 다시 폐쇄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이라는 상황을 겪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학업 결손에 대한 걱정을 보입니다. 신체적으로는 편하죠. 학교 안 가고 안 있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니까 수업도 가서 먹을 수 있고. 근데 심적으로는 다시 내가 고3인데 이래도 되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1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전반적인 일정도 변화시켰습니다. 본래 11월 19일 예정되어 있던 시험의 일정을 12월 3일로 연기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또한 9월 16일까지 더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2주씩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거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좀 학교 일정은 안 밀렸으니까 많이는 그걸 맞춰가지고 학교 일정이랑 대학 일정이랑 다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1, 2학년까지 생활교육부의 내용이 부족하였다면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시 모집 교과전형 혹은 정시전형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일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뉴스 최현수입니다. YS 네트워크 뉴스. 미국의 연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SNS 사용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SNS 의존도와 함께 SNS 상대적 박탈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는 대전광역시 중구은행동에 위치한 스카이로드. 네, 저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대인 저녁 6시에 맞추어 대전 스카이로드에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를 나와보니 보행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보행자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SNS 의존도와 그로 인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경각심을 제대로 갖고 있을까요? 최윤식 기자가 인터뷰해보겠습니다.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했습니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친구들이랑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DM 같은 것도 하면서요. 본인의 SNS 의존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SNS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불안해지거나 막 초조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SNS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확실히 SNS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어딜 놀러 갔다거나 누굴 만났다거나 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부럽기도 하고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죠. 자, 보셨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SNS 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SNS 의존도에 대해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사용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면 SNS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YS 네트워크 뉴스룸 최윤식 기자였습니다. 대전 도룡동에 위치한 엑스포 과학공원은 1993년에 개최되었던 대전 세계 박람회인 엑스포가 끝난 뒤 그 시설과 부지를 국민과학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과학공원입니다.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은 1993년 엑스포 세계 박람회 이후 영구 보존되고 있는 공원 내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거점지구 핵심 시설 및 과학 테마 커뮤니티 공간 등을 설치하는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는 약 1조 2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엑스포 기념구역, 첨단 영상 산업단지,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IBS,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 5개의 구역으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념구역은 길이 310m, 폭 70m에 달하는 이벤트 중심의 상징 광장을 조성하고 한비탑 앞에 음악 분수와 휴게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 체험, 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비행사기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자연과 과학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여행과 친구, 가족과 함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덕특구가 가진 첨단 영상과 게임 산업의 원천 기술을 현실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화의 메카로 만들어 대전 지역 문화산업 중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략적 전초기지인 대전 시티센터와 스튜디오 큐브는 대한민국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7년 설립한 공공제작 인프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 큐브는 요즘 문화산업의 특성인 개방화 및 융복합화, 3D화 등 콘텐츠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스튜디오 큐브 조성에 따른 영상 콘텐츠 제작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IBS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지식 확보와 우수 연구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IBS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지식의 창출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장기, 대형, 집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형화와 융합화라는 기초과학의 21세기 추세에 맞추어 IBS는 우수한 과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 집단을 이루어 장기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온 가속기와 같은 대규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제도와 지원 환경을 마련하여 기존 연구소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BS는 이렇게 최고 수준의 인재, 인프라,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종합연구소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엑스포 재창조 사업 부지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과학 기반 클러스터의 동력을 만들고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계획하며 부족한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 창출과 이와 더불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193m 높이의 사이언스 타워를 비롯해 사이언스 센터, 사이언스 몰 등이 건설됩니다. 정재용 대전시 국제협력 담당관은 엑스포 재창조 사업은 대전 미래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기관이 힘을 합쳐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과학공원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지금까지 우승빈 기자였습니다. 3월 22일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근 몇 개월간 집에서만 생활하던 사람들이 외로움과 우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로 오랜 시간 집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이 결여된 사람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사람들은 집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취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평상시의 흔한 취미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취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외출로 보냈을 시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너무 많이 남게 되자 집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를 찾던 사람들은 수백 번 저어야 만들 수 있다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심리 테스트를 하는 등 이색 취미들이 한 번에 많은 관심을 받아 심리 테스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동물의 숲 시리즈의 최신작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발매되어 엄청난 열풍을 끌고 있습니다. 어릴 적 유행하던 게임인 동물의 숲은 매번 나오는 시리즈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게임인데요. 게임을 주 컨텐츠로 하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유명 유튜버들도 동물의 숲 열풍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업로드했던 영상들에 비해 조회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의 동물의 숲 플레이 영상은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는 시청자들 뿐 아니라 비유저 시청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동물의 숲의 인기가 상승하자 각종 판매 사이트에서는 동물의 숲 칩을 정가 가격의 2~3배로 올려 팔기도 하며 동물의 숲 열풍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기를 계기로 앞으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색 취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건양뉴스 박서연 기자였습니다. 대전시는 제12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월 2일 날 밝혔습니다. 공모 대상은 현안 사업인 가소원유, 대덕대로 야간 경관 사업, 대동 하늘공원 조성, 지하차도 시설 개선 사업 등 총 6곳이며 이외에도 대전시 내 대상지를 자유롭게 선정해 출품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공공디자인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공모전을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수상작은 대전시 현안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디자인 관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선작 발표는 시민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걸쳐 7월 중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우선 작품은 작품집으로 발간되고 별도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마다 사업계획안 요구사항 등 대전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공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만큼 대학생들은 대표적으로 등록금부터 전자기기, 새 옷 등을 위한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학생들을 위한 돈 관리 팁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학금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외에도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유용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국장학재단 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학자금 맞춤 설계하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거주 형태, 성적 등을 파악해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내역을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등록금 범위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이 혜택만 제대로 활용해도 꽤 쏠쏠히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 혜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트북이 거의 대학생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학생복지 스토어에서는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대학생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대학에서는 MS 오피스를 무료로 다운할 수 있고 어도비의 경우 학생 할인으로 60%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한 통장에만 돈을 넣다 보면 금액에 여유가 생겨 계획 없이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쪼개기란 월급, 투자, 소비, 비상금 통장을 나누어서 월급 통장으로 소득이 들어오면 나머지 세 통장에 일정 금액을 나눠 넣는 것입니다. 그런 후 소비 통장에서 자신이 필요한 돈을 쓰고 남는 돈을 비상금 통장에 넣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써야 할 때 비상금 통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런 후 비상금 통장에 일정 금액이 넘으면 투자 통장에 넣어 순환하며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관리한다면 한 통장만 이용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대학생이 되며 늘어난 지출, 장학금, 대학생 혜택, 통장 쪼개기를 적극 이용한다면 돈을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럼 모든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학과 20학번 김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아산의 관광 명소이자 사계절 산책하기 좋은 휴식의 공간 신정호에 대해 소개할 오세림입니다. 신정호는 일제감정기인 1926년에 만들어진 인공호수이고 자연경관이 수려해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는 사계절 휴양지입니다. 신정호수 주변에는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와 산책로 중간마다 있는 장미터널, 휴식처 등이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수에서는 시원하게 달리는 수상스키와 모터보트 등을 탈 수 있으며 갈대 호수 위의 오리들도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신정호 공원에는 1997년 이순신의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이순신 동상이 서 있고 산책로와 테마별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에게 휴식의 공간, 보건치유 및 정서 함양의 공간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야외 음악당은 주말이면 각종 음악 행사와 주중에는 영화가 상영되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은 다채로운 공연과 놀이가 펼쳐지고 음악 분수대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물 분수가 연출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조각상들이 배치된 조각공원은 문화예술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에는 5,000여 본의 조경수가 있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호는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지만 신분증이 꼭 필요하며 1인용은 1,000원, 2인용은 2,0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문화와 자연, 첨단이 어우러진 웰빙 명품 공원으로 신정호는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 아산의 사계절 산책하기 좋은 휴식의 공간 신정호에 대해 소개한 오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예방 수칙으로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손 청결을 위해서 손 소독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품절 대란이 일어나 손 소독 제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손 소독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유의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심해진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 중 한 가지인 손 씻기. 손 씻기의 감염 예방 효과는 예방 접종에 견줄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예방 수칙입니다. 때문에 손 건강을 위해서 손 소독 제품을 구매하려는 많은 소비자가 생겼지만 한때는 마스크처럼 손 소독 제품 품절 대란이 일어나
손소독제의 주 성분인 에탄올조차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적 마스크 오브제를 정부에서 적용해 전보다는 쉽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소독 제품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쉽게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상 가격을 되찾으며 쉽게 구할 수 있어졌습니다. 직접 손소독 제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일반 마트, 생활용품 판매점 5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대형마트와 일부 마트에선 손소독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유형의 제품 중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을 구매하려면 어떤 점을 알아야 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소독 제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세정제와 소독제입니다. 소독제와 세정제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다른 제품입니다. 손 세정제는 손의 세정과 청결을 위한 화장품입니다. 일반적인 비누와 같이 물보다는 세정제를 사용함으로써 손에 묻어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살균 소독 성분이 함유된 의약 외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제품입니다.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알코올 같은 살균 소독 성분이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눈 같은 곳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는 다른 문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짜 제품인 짝퉁 제품이 최근 적발되어 표시 개선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소독제, 세정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손 소독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 의약외품이라는 문구 표기, 제품 뒷면에 효능 효과 표기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취재기자 권혁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온라인으로 개학이 시작되었는데요. 준비가 미흡한 원격 수업으로 인해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대학들의 원격 수업이 한창입니다. 사이버 강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원격 강의를 잘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는 개인 방송 플랫폼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대학교는 원격 강의를 지원하는 줌이란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출석하던 도중 학생들의 사진과 영상 속의 얼굴이 서로 다르다며 해맑게 팩폭을 가하며 예능감을 선보이시는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 출석 체크 도중 자신의 이름이 나와 대답을 해야 하는데 마이크가 없어 대답을 못해 결석할 위기에 놓이자 스케치북에 내를 적어 화면에 비추는 예능감을 선보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강의를 하던 도중 교수님이 안 들리는 사람이라고 물어봤지만 교수님의 마이크가 꺼져 있어 학생들은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강의가 끝난 후 강의를 들은 학생이 재치 있는 후기글을 남기며 인기를 끌었고 다른 친구의 센스 있는 덧글로 인해 이 강의 후기 사진은 더 유명세를 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오픈 상황들이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한 부분으로 익숙하지 않은 교수와 학생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의 경우 서버가 터져 학생들이 접속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터뷰를 통해 현 대학생들의 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학교 사이버 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의를 듣기 위해 대학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서버가 터져서 강의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출석 기간이 끝나 출석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서버 구축 등 이러한 사이버 강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는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이론 강의의 경우 학생이 반복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실시간 강의로 이를 확인하는 복합형 수업 방식이 있고 또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후 정답을 맞추는 퀴즈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CDN을 구축하여 시스템상 가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수와 학생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은 현재 미흡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성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의 구성원답게 성숙한 인식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김동훈 기자였습니다. 와, 아니 이거 1학년들이 만든 영상 맞나요? 저보다 잘 만든 것 같은데. 왜 끄덕이시죠?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진담으로 생각하셨나 봐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아니 보슬씨,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 1학기 과제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2학년들의 영상 광고가 남아있다고요. 아, 그렇죠. 여러 지역의 가게들을 선정해서 직접 영상 광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슬쩍 수업 시간에 미리 봤는데 전 TV에 나온 광고인 줄 알았잖아요. 에이, 또 보슬씨가 참여한 광고 있다고 영상 보기 전부터 너무 띄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게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신데 안 되겠네. 빨리 보러 가요. 직접 보면 저처럼 말하게 되실걸요? 보슬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저희 얼른 보러 가요. 과제전 온!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매일 다른 마카롱, 저렴한 가격,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나한 그녀의 키친에서 스윗 라이프 에브리데이 다나한 그녀의 키친. 힘드세요? 책과 커피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시간은 낮 12시, 마감 시간은 밤 10시 30분. 북적이는 삶 속에서 지치거나 힘들 때 당신께 알맞은 책을 처방해드립니다. 북카페 북적북적. 저기 선배님. 미안해요 보슬씨. 아니 광고들이 너무 하이 퀄리티라 전 제가 TV 보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거봐요. 제가 말한 게 맞았죠? 다들 열심히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게 다 영상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한 학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과제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비대면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학기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수고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특히 1학년 친구들은 더욱더 힘든 한 학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서 다음 학기에 얼굴을 보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다음 학기 때는 꼭 과제전 함께 하는 걸로 약속하고 이만 마무리해볼까요?
그 전에 잠시 오프닝 때 제가 말했던 이벤트와 주인공분들을 과제전이 끝난 후 추첨을 통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디쿤 학우분들 이번 한 학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학기 때 봬요.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 다음 학기 때 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시간은 벌써 3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도 왜 더 후끈후끈하게 태양은 물을 흘리고 아스팔트 온도 50도 와우 원해요 에너지 차갑거나 아예 뜨겁게 Some more magic 반짝인 그 오션